이게 제일 재밌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너무 많은 게 터지니까 쓸어 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핵심들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또 나왔어. JTBC 사운을 건 보도. 김건희가 직접 거래했다고 했지만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은 달랐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저거를 불기소하지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법원에서까지 확정된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건희가 KBS가 엊그저께 그거 보도했잖아요. 내가 판 걸 엄마가 샀는지 몰랐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KBS가 김건희 쉴드 쳐주려고 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쪽에 넘어간 거죠. 네. 그 검찰에서 이제 김건희 KBS 공영방송 KBS가 김건희 실수를 한 보도고 핵심은 이런 거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김건희 계좌는 누가 관리하였는지요? 이게 검찰이 물어보니까 주가 조작 주포였던 김모가 위 민땡땡이 대기 중이시라는 대라는 대화를 보면 권오수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도이치 2차 주포 김건희 계좌 내가 관리 직접 운용했다는 김건희 발언과는 정면 배치. 요거 주가 조작 전문가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는 딱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12시에 3,003개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그 문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에도 자료가 있는 통정매매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문자 내용을 보면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주상 그럼 12시쯤 됐을 때 통정매매를 하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모 씨가 그런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누구한테? 김건희한테 준비시키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11시 44분에 그러니까 12시쯤 됐을 때 이제 매도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니까 정확히 7초 후에 정확히 3,300원에 8만 개가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판단해서 매도 좀 낸 거예요. 한 거죠. 그리고 그거 산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몰랐어요. 난 진짜 뭔 나라가 이래. 저 발언을 한 게 김건희가 검사들 불러가지고 휴대폰 뺏고 조사받은 날 조사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저런 멘트 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정말 개구라를 치지? 열이 좀 받더라고요. 그 JTBC 통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한 것들이 최근에 엄청 쏟아졌잖아요. 저는 검찰 발이라고 보는데 검찰에서도 이걸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빼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들이 MBC 좀 포함하고 해서 주가 조작 관련 것들이 쫙 뉴스로 나오니까 검찰 수뇌부가 주춤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항이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해당 검사 도장 찍은 검사들이 특수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검찰에서 나온 보도 자료라고 일단 보고 그러니까 저런 증거들이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수십 건이에요. 근데 갑자기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쟤네들은 그렇게 실드 칠 거예요. 몰랐다. 주가 조작인지를 몰랐다. 그렇지만 방조 혐의로 선건이가 남자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손모 씨가 이번에 유죄 받았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알고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권오수는 김건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잔고 위조 증명을 도와준 김혜성이를 사업을 도와주죠. 회사를 차리자마자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데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자동차를 파는 사람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1차 주가 때 제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 권오수가 주포를 바꿔주면서 그 주포가 원금을 보장해 주죠. 그래서 이 김건희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일도 벌어졌죠. 참. 뭐 빼박이지 빼박. 만약에 이윤정이 걸렸으면 지금 징역 10년이야. 진짜로. 만약에 진짜 이번에 김건희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불기소하면은 나 진짜 주가 조작할 거예요. 진짜. 해야지. 나 진짜야. 나도 낄게. 예, 쩐주로 진짜. 낄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분노하냐면 보세요. 패턴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디올백도 불기소할 거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 여행을 가는 그쯤에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미 막 질질 흘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할 거야라고 이렇게 막 흘립니다. 그러면 딱 듣기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제 마지막 해외 여행을 하고 귀국할 쯤에 선물로 딱 갖다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판을 짜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막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불기소하면 나 진짜 주가 조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타협책이라고 뭔가 좀 주가 조작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면 좀 명분이 서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건이라는 그 주포의 그 방조죄 뭔가 엮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요. 방조죄 아니라 공모도 아니고요. 주범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지금 공천 개입과 같은 국정농단 그리고 왜 지금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겁나 때렸는데 이상한 수익 계약들이 너무 많아. 요거 다 터지면 있잖아요. 뉴스 하는 방송사들 감당 못할 거예요.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인데 요거는 윤석열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건. 그럼요. 윤석열 뒷배로 해가지고 주가 조작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수사까지 안 하는 게 현재까지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다 끝났다고 봐.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주가 조작 이거 못 텁니다. 얘들이 터는 순간 민주당 김건희 특검은 헐헐 날아가겠죠. 못 턴다고 보고 문제는 왜 못 텄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하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한동훈이가 그 금정구청장 그 선거에 갔지 않습니까? 저기에 지금 김건희 공개활동 자제 여론에 대한 기자가 물으니까 한동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면 한번 볼게요. 그 기자 역할 한번 해주세요. 저 파란색. 김건희 여사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데 보도도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들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더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기자가 한동훈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근데 사실 한동훈은 조금 더 힘을 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동의하는 식이 아니라 주어까지 써서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발언을 해줘야죠.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 진영만 똘똘 뭉쳐 있어도 쌩까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한동훈은 대선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의 2분의 1, 3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저 현장이라고 하는 그 특성도 있겠지만 한동훈 입장에서 이제 검찰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내면 안 되라고 못을 박은 사건이에요.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분열이 시작되는 단초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의 저 어법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김 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했는데. 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런 말투가 그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거리감이 있을 때, 윤석열이 해외 나가 있을 때 저렇게 얘기하다가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어떤 포지션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요 한동훈이가 머리가 있는 친구라면 저거는 의도한 도발이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분위기 흘려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도 정치를 이제 몇 개월 해봤잖아요. 셀카만 찍다가. 근데 저게 어떻게 언론에 나가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나름은 용기를 내서 지른 사건이에요, 저게. 지나가는 말로 옛날에 뭐 그런 차원보다는 문제는 이것은 한동훈에 대한 언론의 보도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김건희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어제도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댓글창에.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약속 대련 아니야?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게 민주당이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 기분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김지호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를 김지호가 하자고 그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누구 인사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라고 해. 김지호 대표가. 어떻게 돼? 난리 나겠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 김지호 가로대고. 죽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 부분에 그게 하나 나왔던 거고 진짜 중요한 건 한동훈이 왜 움직였느냐예요. 바로 이거죠. 당협위원장들하고 행사를 했더니 대다수가 김건희에게 문제가 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저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동훈이 여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20명 정도의 모임에서. 아니야 당협위원장들이니까 원에도 꽤 있었을 건데 지금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사람들은 상당수가 친윤인 건 맞는데 최근에 커밍아웃한 건 친한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신친한계가 20명이 넘는다는 거고 원외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수도권 같은 데 출마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랑 모여서 대화를 해봤더니 김건희가 문제가 있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다수였다라고 하니까 한동훈이가 힘을 얻은 거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쪼개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어때요? 잠깐이라도 당대표 되셨는데 우리 김지효 대변인.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김대남처럼 저기는 이익 공동체라 3억 6천만 원짜리 상임 감사를 안 주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십상시들한테 매우 화가 난 것 같다. 좀 없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품격 갈라치기 방송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더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독대할 듯이라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단독이죠. 예, 단독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 나가 있는데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언론이 아마 만나라 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좀 예상을 해보자면 보궐선거 민주당이 압승하면 독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날아갈 텐데. 근데 그런 전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부산 금정구를 민주당이 가져오면 들썩썩 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저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도 양심 없는 거는 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 같은 거 못했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건 양심 없는 짓이긴 한데 문제는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동훈이는 우리가 말로 쓰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배신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새끼 출세시켜준 게 누군데 법무부 장관 만들어주고 당대표 만들어주고 비대위원장까지 해줬지. 시동생처럼 생각해서 넥타이도 사줬는데.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저렇게 나온다고 제일 방방 뛰고 있을 건 김건희일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이제 곧 들어올 때가 됐죠. 일본 총리 새로운 총리 이 씨바 만나고 지금 들어올 건데 그러면 얘네들 저 소식 안 들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가 조작 사건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 내놔야 되고 뭐 저 나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공개 활동 자제해야 되고. 아니 진짜 그 나대지 말라 아까 공개 활동 자제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한테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 부글부글할 얘기죠. 그럼요. 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새날 방송이 무슨 무리를 일으켰어 내가. 김지호가 여태껏 새날 출연 잘하다가 다른 방송 가가지고 새날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거.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근데 왜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새날 방송하면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스탠바이하고 인사도 드리고 고양이랑 인사도 하는데 왜 상상을 해도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아니 시청자들 애를 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었어. 사과하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진짜 열받을 거라니까요.
사실 한동훈이가 윤석열, 김건희를 도운 건 별로 없어요. 그럼요. 혜택을 받죠.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깐족을 댔죠. 네. 아유, 참.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가 진짜 이렇게 뭐 90도 인사하고 사과하면은 윤석열 스타일로 그래 아이, 내 동생 이러고 봐줄 텐데 지금 빡친 사람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이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일단 나대지 말라 그랬잖아. 그 아마 충격받았을 거야. 얼마나 지금 나대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온 세계를 다 나대고 다니는데 나대지 마.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봤을 때 못 건너갈 것 같고요. 그 저 윤석열하고 또 독대할 때 이런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수습해 나갈 캐릭터가 안 돼요, 윤석열이는. 윤석열이의 뇌를 지배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를 어떤 힘으로 굴복을 일단 시켰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다시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만나고 나서 입장이 바뀌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명분만 더 생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나가기도 어렵고 딱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어저께 충격적인 그 친한계 김근식이 한 말. 오지랖 좀 그만 떠시라. 어제 김근식이는 정치 다 했어 저게 이걸로. 왜 그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나대냐. 잘했네. 오지랖 좀 그만 떨어라. 이 표현은요. 그냥 안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랑 달라요. 이런 표현을 딱 듣는 순간 김건희가 느꼈을 모욕감 어쩔 거예요. 간만에 옳은 얘기했다. 아, 그냥. 오지랖 좀 그만 떠시라. 저 사람이 참 얄밉게 얘기 잘해. 저희도 논평 보면은 그냥 밥맛이 없습니다. 그 언젠가 김근식이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까가지고 내가 김근식한테 근시가 불렀던 그 친구이긴 한데 김근식은 실제로 윤석열 등보다는 그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죠. 근데 크크크크크크크 이따가 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김근식하고 경선했던 정치인 한 명 있어요. 청년 정치인. 그게 김건희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지금 깜도 안 되는 거를 사심이 들어갔구나. 깜도 안 되는 거를 경선을 붙였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용산 십상식.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친윤계 누구와 싸워야 할지 생각해라. 지금 이 상황은 그래요. 공개적으로 나서긴 힘들어요. 김재원 정도 빼고 나면은 공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을 방어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언론상에서는 김건희 윤석열을 흔드는 메시지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 생각해. 동훈아, 너 내부 총질하지 마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김대남 감찰이 한동훈을 빡치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배우로 의심되는 김대남이가 이명수 기자한테 한동훈 공격 좀 해줘. 공격 사주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당무 감찰하겠다, 뭐 고소 고발하겠다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걸로 배욱해야지. 저 배우라는 게 누구나 다 알잖아요.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총질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요 뭔가 좀 이렇게 국지전 느낌인데 조금만 있으면 전면전 갑니다 이제. 귀국하면은 완전히 판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지금 김건희는 난 제일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거 입국할 거잖아요. 이 씨바 만나고 입국할 거야. 어? 그러면 한동훈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나온다고 했거든요. 출국 때 지방 가서 그 보궐선거 유세 도와주는 것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귀국할 땐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안 나온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김건희가 이번에 저 체코 갔다 들어올 때는 악수를 안 했잖아요. 옛날에 윤석열이 그런 적도 있었잖아. 김건희가 뒤에서 악수하고 따라오니까 마지막에 서가지고 자기 마치 와이프랑, 부하처럼 네. 이렇게 악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나갔어. 김건희 악수한다면 딱 이런 표정이 짓겠죠. 정확하게 그 특징을 딱 집으시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김건희가 귀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난 이 관전 포인트가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해도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악랄했어요. 남들 잘 모르게 은밀하게. 근데 윤석열 정권은요 실력이라는 게 있어갖고 뭔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만들어갈 때 한참 모자른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뭔가 막 뭐 의문만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냥 단순한 캐릭터들이에요. 그냥 완장 하나 차면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비용신 이야기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느끼지 마시라. 우리가 조롱하고 갖고 놀면 돼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서 말이 나오고 쫓겨서 뭔가를 하고 겨우 살아야 되겠기에 배에서 뛰어내리고들이 있는 거예요. 명태균 하나 터지니까 막 쥐새끼들이 엄청 뛰어내리잖아 배에서. 여기에 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라. 얘네들은 이미 도관이 든 쥐가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자들을 소위 이재명 대표 표현처럼 징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능력, 도덕성, 명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 민생을 살리는 사람도 아니고 모자란 애를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 옆에 있는 부인이라는 게 다 해먹고 있잖아. 모든 상임위에 걸려 있잖아. 정치도 잘 못해. 그래서 희한한 장관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한 애들 갖다 꽂아버리잖아요.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이라니요. 저기 이재명 대표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직에 있거나 그런 뭐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신데 권력이 없는 기자나 정당인이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패널은 굉장히 센 표현으로 그다음에 좀 소리 높여서 이야기해도 되고 비난해도 된다. 그런데 공직에 있거나 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낮은 목소리로 정말 왜 그래야 되냐 그 설명을 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어떤 국민들이나 어떤 상대방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조 한 해 60조를 쓰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군복 입은 사람이 할 말 못한 병신이죠.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그 모자라다는 뜻이고요. 달리 말하면 쫓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흥분돼 가지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저 모자란 정권 못 무너뜨리면 우리가 바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뛰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개들이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날뛸 겁니다. 그런데 아까 푸나님께서 우리가 웃고 얘기하지만이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정말 대한민국의 여당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혹은 그 관련자들이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시정 잡배급으로 취급하는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한테 휘둘려 가지고 지금 저 지경이 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해외 가서 방명록에 그 세 줄짜리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몇 번을 컨닝을 하면서 와이프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굉장히 지금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 네. 아침에 빨리 끌어내야죠. 왜 말도 이렇게 안 나와. 꼬여요? 아, 너무 윤석열이세요? 흥분했나 봐. 윤석열이세요? 분노해. 열받아. 자, 겸손은 거의 없다니 감사해요. 이런 닉네임 좋다. 겸손은 거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새날 깔려고. 시청자분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예. 어떤 분은 닉네임을 새날인지 헛날인지 감사합니다. 예. 자, 폐가 입진님, 동훈아 10명만 데리고 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새날 탈퇴할게. 힘내 동훈아. 이 사람이 야 동훈이랑 새날을 바꾼다고? 폐가 입진님.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가짜는 피하고 진실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저 훌륭한 닉네임이 감사합니다. 야. 공감 일단 공감. 자.